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S&P 500이 6,967에 마감했습니다. 7,033포인트 앞입니다. 2월 27일 폭격이 시작되기 직전 종가가 6,878이었습니다. 7주간의 전쟁이 시장에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고 88포인트를 더 올렸습니다. 근데 어젯밤의 진짜 주인공은 주식이 아닙니다. WTI 원유가 하루 만에 7%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는데 유가가 추락합니다. 이 역설 속에 시장이 보고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TQQQ 하루 5.43% 상승, 53.41달러. 지난 한 주간 20.97%, 4월 한 달 23.55%입니다. QQQ가 1.82% 오를 때 3배로 탑승하는 구조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시장을 끌었습니다. 다우 0.66%, S&P 500 1.18%, 나스닥은 1.96%. 왜 이렇게 올랐는지 이해하려면 유가부터 풀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겹치지 않으면 이런 랠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젯밤 WTI 원유 5월물이 92.24달러에 정산됐습니다. 전일 대비 6.84달러 하락, 6.9% 폭락. 브렌트유는 95.19달러로 4.2% 빠졌습니다. 이틀 전 봉쇄 발동 직후 99달러를 찍었던 가격이 하루 만에 7달러 가까이 빠진 겁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급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미 중부사령부 센트컴 발표를 보겠습니다. 10,000명 이상의 해군 병력, 12척 이상의 군함, 수십 대의 항공기가 이란 항구 봉쇄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봉쇄 첫 24시간 동안 미군 방어선을 통과한 선박은 단 한 척도 없었습니다. CNN이 확인한 미 국방부 관리에 따르면 해군은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국적의 선박을 차단하고 있으며 이란 외 항구를 오가는 선박에는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미 구축함이 직접 해협을 통과하며 시범 항행을 했습니다. 선박 추적기업 크플러에 따르면 어제 하루 상업 선박 9척이 해협을 통과했는데 그중 제재 대상 유조선 2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 물량은 전쟁 전 하루 2천만 배럴에서 4월 초 380만 배럴로 81% 감소했습니다. 세계 원유 해상 운송의 5분의 1이 지나가는 곳이 사실상 닫힌 겁니다. 공급이 이렇게 막혔는데 가격이 떨어집니다. 교과서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답은 어젯밤 발표된 IEA 국제에너지기구의 4월 보고서에 있었습니다. 2026년 글로벌 원유 수요가 하루 8만 배럴 감소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원유 수요가 역성장하는 겁니다. 전월 전망 대비 81만 배럴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2분기가 진짜 문제입니다. 하루 150만 배럴 감소 전망. 코로나 이후 가장 큰 수요 감소폭입니다. 3월 글로벌 원유 공급량은 하루 1,010만 배럴이 빠지며 9,700만 배럴로 추락했습니다. 중동 에너지 인프라 공격과 호르무즈 통행 제한이 원인입니다.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공급도 줄었지만 수요가 더 빠르게 죽고 있습니다. 중동과 아시아 태평양에서 나프타, LPG, 항공유 소비가 급감했습니다. 항공편이 대거 취소됐고 LPG를 쓰는 가정과 기업이 사용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1973년 아랍 석유 금수 조치 때 유가가 4배 뛰었지만 수요 파괴가 시작되면서 결국 가격은 안정됐습니다. 2008년 원유가 147달러를 찍었을 때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격이 충분히 올라가면 소비자와 기업이 사용을 줄입니다. 그리고 수요 파괴가 시작되면 가격은 스스로 내려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정확히 이 패턴입니다. 유가가 치료제인 동시에 질병인 국면. 시장은 이걸 읽었습니다. 봉쇄가 계속되더라도 유가가 100달러 위에서 오래 버틸 수 없다. 수요가 먼저 무너진다. 이것이 유가 7% 폭락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까지가 수요와 공급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유가 폭락의 진짜 기폭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젯밤 장 마감 약 30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포스트에 말했습니다. 이란과의 대화가 파키스탄에서 이틀 안에 재개될 수 있다. 그리고 이란 측 적절한 인사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그들이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어젯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었습니다. 이미 오르고 있던 지수가 한 단계 더 위로 갔고 유가는 추가 하락했습니다. 주말 이슬람아바드 협상 결렬 이후 물밑에서 판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이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란 협상단 내부에서 심각한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일부는 협상 계속을 원했지만 이란 최고안보위원회의 지시로 4월 11일에 미국 측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테헤란으로 복귀했습니다. 이건 이란 정부 전체가 합의를 거부한 게 아니라 강경파와 온건파의 충돌이었다는 뜻입니다.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게 아니라 강경파가 탁자를 뒤엎은 겁니다. 온건파가 다시 주도권을 잡으면 대화는 재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알아라비아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핵협상의 최대 장벽이 이란이 농축을 포기하느냐였습니다.
이란이 직접 포기하지 않더라도 비축분을 러시아에 넘기면 사실상 비핵화에 가까운 타협안이 됩니다. 양쪽 모두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중간 지대가 생긴 겁니다. 워싱턴에서는 또 다른 외교 트랙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 주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대사가 2시간 넘게 회담했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레바논 정부는 헤즈볼라의 완전 무장 해제와 이란이 더 이상 레바논의 미래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란의 대리전쟁 네트워크가 안에서부터 해체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우디, 이집트,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이번 주 터키에서 만나 휴전 방안과 호르무즈 문제를 논의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구테으스는 이란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은 양측 사이에서 이미 메시지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봉쇄로 이란 경제가 질식하고 있다. 내부 강경파와 온건파가 갈라졌다. 러시아가 핵 문제의 출구를 열었다. 레바논이 헤즈볼라를 포기하기 시작했다. 국제사회가 중재에 나섰다. 트럼프가 이틀 내 대화를 예고했다.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 유가 7% 폭락, S&P 500의 전쟁 전 수준 회복, 나스닥 1.96% 상승, 이 모든 것의 뿌리에 이 외교 퍼즐이 있습니다. 자, 방향은 잡혔습니다. 그런데 방향만으로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이 방향에 돈을 걸어도 되는가에 대한 답은 실적 시즌 개막이 좋습니다. JP모건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순이익 115억 달러, 전년 대비 13% 증가, 주당 순이익 5.94달러로 월가 예상 5.45달러를 50센트 가까이 상회했습니다. 매출은 505억 달러로 예상을 13억 달러 넘겼습니다. 트레이딩 데스크가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채권 트레이딩 매출 70.8억 달러, 21% 증가. 전쟁이 만든 변동성이 원자재, 통화, 신용, 신흥시장에서 거래량을 폭발시켰습니다. 투자은행 수수료는 28.8억 달러로 28% 증가. M&A 자문과 주식 발행이 크게 늘었습니다. ROTCE, 유형 자기자본이익률은 23%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가장 예민하게 본 숫자가 따로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은행이 이 돈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미리 쌓아두는 비용입니다. 25억 달러이었습니다. 월가 예상보다 5억 달러이나 적었습니다. 전쟁이 터졌고 유가가 치솟았는데 JP모건이 돈을 빌려준 수천만 명의 미국인과 기업들은 여전히 잘 갚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카고 연준 총재 굴스비가 어젯밤 한 말이 이걸 뒷받침합니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계속 잘 버티고 있다. 페드 위원의 발언과 JP모건의 대손충당금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건재합니다. 이게 실적 시즌 첫날이 시장에 전한 메시지입니다. 다만 JP모건은 올해 순이자익 연간 가이던스를 1,015억 달러에서 1,030억 달러로 낮췄습니다. 이건 금리 환경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안정되면 페드가 드디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생깁니다. 은행 입장에선 이자 수익이 줄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호재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대비가 있습니다. 같은 날 골드만삭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JP모건보다 훨씬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의 숫자만 보면 JP모건보다 화려합니다. 주당 순이익 17.55달러, 예상 16.49달러를 대폭 상회, 매출 172.3억 달러로 사상 두 번째 분기 매출, 순이익 전년 대비 19% 증가, 주식 트레이딩 매출은 53.3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27% 폭증. 그런데 골드만 주가는 3.7% 빠졌습니다. 채권 트레이딩이 40.1억 달러로 10%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금리 상품, 모기지, 신용 부문이 전부 약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계산은 냉정했습니다. 이 사상 최고 주식 트레이딩 수익은 전쟁 변동성의 선물이다. 전쟁이 끝나면 사라진다. 근데 변동성과 무관한 채권 쪽은 이미 빠지고 있다. 시장은 골드만의 실적에서 전쟁 프리미엄을 분리한 뒤 그 프리미엄을 제거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뉴스에 JP모건은 소폭 하락에 그쳤지만 골드만은 3.7%나 빠졌습니다. JP모건은 대출과 예금이라는 본업이 건강했고 골드만은 전쟁이라는 일시적 바람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평화가 온다에 베팅할수록 변동성 수혜주에서는 돈이 빠집니다. 이건 단순한 실적 리포트 비교가 아닙니다. 골드만의 주가 하락은 시장이 이미 전쟁 이후를 가격에 넣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전쟁에서 돈을 번 회사의 주가가 빠진다는 건 시장이 전쟁의 끝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어젯밤 나스닥의 엔진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중 6개가 3% 이상 올랐습니다. 메타 4.41%로 선두, 아마존과 엔비디아가 3.8% 근처에서 뒤따르고 구글, AMD, 테슬라까지 전부 3% 이상, 마이크로소프트도 2.27%를 보탰습니다. 유일한 예외, 애플은 마이너스 0.14%. 이 랠리의 구조는 두 층입니다. 첫 번째, 유가 하락의 금리 연쇄 효과. 유가가 빠지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내려갑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율이 낮아지고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팽창합니다. 7주 전 유가 급등이 이 연쇄를 역방향으로 작동시키며 성장주를 짓눌렀고 지금은 정반대 방향으로 같은 메커니즘이 가동 중입니다. 이 논리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섹터가 소프트웨어입니다. iShares 소프트웨어 ETF IGV가 올해 최고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은 원자재 비용이 거의 없고 매출 대부분이 구독 기반이라 유가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가 폭락에 가장 강하게 반응한 건 시장에서 가장 금리에 민감한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층은 AI 투자의 구조적 가속입니다. 이건 전쟁과 무관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2026년 AI 설비 투자 총액 추정치가 6,500억 달러입니다. 올해 초 월가가 예상한 3,800억 달러에서 70%가 상향됐습니다. 아마존이 2,0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56% 증가, 알파벳이 1,800억 달러로 98% 증가, 마이크로소프트가 1,400억 달러로 59% 증가. 이 천문학적 투자가 엔비디아, AMD,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 전체의 매출로 흘러들어갑니다. 반도체 ETF SOXX가 어젯밤 2.01% 오르며 이번 달만 18.52% 상승입니다. 올해 누적 27.99%. AI 반도체 수요는 전쟁을 뚫고 오히려 가속 중입니다. YTD 기준으로 SOXX가 시장의 거의 모든 지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왜 혼자 빠졌을까요? 이유는 전쟁이 아니라 공급망입니다. 아이폰 조립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있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해상 물류 비용 상승이 하드웨어 마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를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공개 비난했습니다. 미중 긴장이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더합니다. 올해 YTD-4.40%로 매그니피센트 7 중 유일한 약자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원자재와 물류에서 자유롭지만 하드웨어 기업은 다릅니다. 같은 매그칠 안에서도 전쟁이 만들어낸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젯밤에 가장 이상한 현상을 짚어야 합니다. 전형적인 리스크 온장이었습니다. 주식이 오르고 빅스가 18.36으로 3.97% 떨어지고 위험자산 선호가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GLD가 2.23% 올랐습니다. 445달러. 금 현물은 온스당 4,775달러 근처까지 올라왔고 은도 79.78달러로 상승했습니다. 구조적 원인도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3년째 이어지고 있고 UBP는 올해 금 6,000달러를 전망합니다. 달러 인덱스 DXY가 98.11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이 전쟁 비용을 치르면서 재정 지출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OMB 디렉터 보우트가 의회에 국방 예산 1.5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증언했습니다. 전쟁의 재정 부담이 달러를 누르고 약해진 달러가 금을 밀어올립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26%로 하락했습니다. TLT는 0.53% 상승, 채권 시장도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공포 탐욕 지수가 41에서 47로 올라왔습니다. 아직 중립이지만 극단적 공포에서 빠르게 중립으로 복귀 중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저희 실험 계좌입니다. $10,000로 시작한 계좌, 현재 9,931달러, 거의 본전까지 돌아왔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프리마켓에서 마이너스 10%가 넘는 손실이 찍혀있던 계좌가 단 이틀 만에 본전 근처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3배 레버리지의 힘입니다. 빠질 때는 가차없이 빠지지만 방향이 돌아오면 같은 속도로 되돌아옵니다. S&P가 7주 만에 전쟁 전 수준을 되찾는 동안 3배로 탑승한 계좌는 그 회복을 압축해서 받았습니다. 저희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중간에 휩소를 맞아 흔들리더라도, 해칭이 실패하더라도 결정적인 상승장이 시작될 때 전체 시드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작은 흔들림에 시드를 빼지 않고 큰 방향이 잡히면 풀노출로 올라타는 것. 이번 이틀이 그 메커니즘이 가장 짧고 선명하게 작동한 사례입니다. 물론 매번 이렇게 빠르게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과거 10년 백테스트에서도 회복까지 수개월이 걸린 구간들이 있었고 과거 결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왜 저희가 흔들림을 견디면서 분할 매수가 아닌 풀시드를 유지하는지 그 답이 이번 한 주에 있었습니다. 롱페이지 유지 중이고 QQQ가 200일선에서 5.44% 위에 있습니다. 오늘 밤 장에서 3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이란 협상 속보. 트럼프가 이틀 안에라고 했으니 오늘이나 내일 중 추가 발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협상 재개가 확인되면 유가는 추가 하락하고 주식에는 호재. 결렬이 확인되면 유가가 $100로 복귀하면서 어젯밤 랠리의 일부가 반납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란 원유 제재 면제 만기.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인데 미 재무부가 이번 주 내로 해상 이란 원유에 대한 임시 제재 면제를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중국, 홍콩, UAE, 오만의 금융기관에 이란 관련 자금 거래 경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봉쇄에 2차 금융 제재까지 올린 겁니다.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한 단계 더 올라갔고 이건 역설적으로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확률을 높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유가 반등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오늘 밤 원유 선물 움직임을 주시해야 합니다. 셋째, S&P 500의 7천 돌파 여부. 어젯밤 종가 6,967, 33포인트, 0.47% 남았습니다. 7천은 심리적 저항선이자 사상 최고치 도전의 관문입니다. 사상 최고치까지 2%도 남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수준을 넘어 전쟁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되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전쟁의 끝에서 새로운 랠리가 시작되는 건지 오늘 밤 7천이 그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젯밤은 시장이 이란 전쟁의 끝을 가격에 넣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유가가 7% 폭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공포가 꺾였습니다. 외교 신호가 쌓이면서 평화 프리미엄이 주식에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JP모건은 전쟁 속에서도 미국 경제가 건강하다고 증명했고 골드만삭스의 역설은 시장이 이미 전쟁 이후를 계산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빅테크는 유가 하락의 금리 효과와 AI 투자의 구조적 가속 위에서 동시에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봉쇄는 계속되고 핵 문제는 미해결이고 이란 강경파의 다음 수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현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입니다. 어젯밤 시장은 분명한 한 표를 던졌습니다. 이 전쟁은 끝난다. IEA 보고서에서 수요 파괴의 역사적 패턴을 읽고 골드만삭스의 실적에서 전쟁 프리미엄을 분리하고 이란 내부의 강경파, 온건파 갈등에서 외교의 다음 수를 예측하는 분석. 오늘 밤 S&P 7천 돌파 여부와 이란 협상 속보. 장이 끝나면 가장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놓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